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이틀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매서운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위가 계속되면서 빙판길이 남은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까지 비나 눈이 가끔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요. 눈으로 내린다면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가 영하 4도, 울진이 영하 3도, 영덕과 포항 영하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도, 독도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3도, 독도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너울성 파도까지 강하게 일 수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지난주만큼 한파는 아니겠지만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합창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는 포항시민 프로젝트 합창단의 이야기가 뭉클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악보도 제대로 보지 못하던 초보 단원들이 불과 한 달 만에 멋진 공연을 펼쳤는데요. 지진과 태풍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포항 시민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와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가사를 통해 힘든 일상을 위로하고 BTS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언뜻 전문 합창단의 공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0대부터 70대까지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포항시민 프로젝트 합창단의 공연 장면입니다. 포항에서 8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주부. 모든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사람 많은 곳도 오랜만이고.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 지원에 온 힘을 쏟았던 해병대원. 이번에 합창단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부족한 실력이지만 아름다운 무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진과 태풍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평범한 포항 시민들이 용기를 내 합창단을 꾸렸습니다. 악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초보 단원들이 전문 지휘자와 멘토들의 지도를 받고 저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 노래를 하세요. 소리를 내세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면 그때 끊는 거겠죠. 딱 한 달 동안 단 6번의 연습을 거쳐 전문 합창단과 나란히 송년 음악회 무대를 멋지게 꾸며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응원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완성한 포항시민 프로젝트 합창단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시민들의 가슴 속에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2차 전지와 수소, 바이오 등 포항의 미래 신산업 성장을 돕기 위해서 배터리 첨단 산업과와 수소 에너지 산업과 바이오 미래 산업과가 신설됩니다. 한시기구인 지진특별지원단이 없어지고 행정안전국이 자치행정실로 도시해양국이 도시안전해양국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 수산물 안전검사를 전담하는 수산물 품질관리센터가 신설되고 일자리 경제국 소속이던 재정관리과가 자치행정실 소속으로 바뀝니다. 경북도의회가 지난 21일을 끝으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통과된 안건 32건 중 특히 내년 1월에 시행되는 도청 행정조직 개편안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아이 여성 행복국을 축소하면서 성평등 관련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상북도 행정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철우 도정 2기의 핵심 과제인 지방시대를 이끌 지방시대 정책국이 신설되고 메타버스 과학국, 경제산업국도 새롭게 선을 보입니다. 특히 지방시대 정책국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청년 정책과 지방 분권 업무는 물론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비자 정책 등 농촌의 일손 부족 대책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인구 소멸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현안을 한 부서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라든지 또 지역의 기업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청년 교육 그리고 또 균형 정책,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포괄적으로 같이 좀 연계될 수 있도록. 기존의 통합신공항 추진단은 국장급이 책임자인 신공항 추진본부로 격상한 점도 눈에 띕니다. 경제부지사의 분장 사무도 확대됐는데 특히 기존 행정부지사 소관이던 환동의 지역본부 업무까지 관장하게 됩니다. 반면 국장급이 수장을 맡았던 아이여성행복국은 과장급 여성아동정책관으로 축소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경상북도가 보조를 맞춘 건 아닌지 조직 개편을 바라보는 지역 여성계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경북의 경우는 해마다 성평등 지수가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역행하는 것이죠. 이 밖에 올해 마지막 5분 발언에서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은 상주를 비롯해 영주, 영천 등 인구 10만 명 붕괴로 부시장 직급이 도청 과장급으로 하향되지 않게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4급 부단체장의 경우 자신의 지위 통솔을 받는 시군의 실국장 역시 동일한 직급이다 보니 내부 조직 관리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며 국도비 예산 확보 등의 업무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마지막 정례회를 통해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1년 낮추는 조례안과 1인 가구 지원 조례안도 처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사연입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에 유람선과 크루즈를 활용한 해상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상 관광 루트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호미곶 등대 등을 지나는 노선, 포항항에서 구룡포항, 간포항을 거치는 노선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울릉도 관광객이 42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해양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100년 넘은 영양 양조장이 문을 닫은 지 5년여 만에 현대식 기술을 접목한 새 양조장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노리는 교촌과 손을 잡고 막걸리뿐만 아니라 전통주, 발효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영양 양조장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 문을 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입니다. 3대가 100년 넘게 막걸리를 빚으며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왔지만 경영난으로 지난 2017년 문을 닫았습니다. 아침에도 꽉 차게 있었는데 뭐. 근데 이 뭐 해가지고 이 막걸리 되도록 좀 해주소. 100년 역사 영양 양조장이 현대식 기술을 접목한 새 양조장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명맥을 되살리려던 영양군의 계획과 미래 먹거리로 발효 산업에 주목하는 교촌이 손을 맞잡은 겁니다. 막걸리의 어떤 정말 우리 전통을 맥을 잇고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하고 또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에 따라 재현된 떠먹는 막걸리 감향과 스파클링 제품 등 차별화된 4가지 제품을 출시하고 역사자료 전시와 관람실, 시음실 등을 마련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촌은 향후 영양고추 산업 특구에 생산 인프라를 지어 발효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특히 강점이 있는 이 발효라는 기술을 접목시킨 이 발효식품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지역사회와 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한 새로운 시도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 의회에서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통학로의 범위가 학교 바깥까지 확대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학교장 등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교통지도와 협력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차주식 의원은 통학로 교통안전이 학부모들의 봉사활동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일진 주식회사 1,000만 원, 울진군 근남면 체육회 100만 원, 울진군 북면 농협일동 100만 원, 울진군 울진 메디컬 약국 이지훈님 100만 원, 울진군 북면 일주건설 주식회사 50만 원, 울진군 근남면 울진국 유림영림단 사회적 협동조합 50만 원, 울진군 근남면 대양펌프카 30만 원, 울진군 근남면 청년회 30만 원, 울진군 북면 나곡사리 주민일동 30만 원, 울진군 북면 세화건업 30만 원, 울진군 근남면 근남자율방범대 20만 원, 울진군 근남면 근남부녀회 20만 원, 울진군 근남면 구산 1리 주민일동 20만 원, 울진군 근남면 수곡 1리 주민일동 20만 원, 울진군 근남면 이현하님 20만 원,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부녀회 10만 원, 울진군 근남면 개선회 회장 남복수님 10만 원, 울진군 근남면 행곡 3리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근남면 행곡 4리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근남면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근남면 엄기정님 10만 원, 울진군 근남면 윤영묵님 10만 원, 울진군 근남면 신춘자님 10만 원, 울진군 근남면 김수진님 10만 원, 울진군 근남면 태광건설 10만 원, 울진군 근남면 대국 박성대님 10만 원, 울진군 근남면 청기화 식당 10만 원, 울진군 근남면 행곡 1, 2, 2장 전영우님 10만 원, 울진군 근남면 성유식당 이시우님 10만 원, 울진군 근남면 경북광고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등 기체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헬기의 32%를 차지하는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서는 가망검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합니다. 또 군경력 헬기 조종사가 민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민간 헬기 특성화 훈련 과정도 이수해야 하고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 검사 유효 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특히 고유 업무 외 미허가 인원 탑승, 외유성 비행 등의 강요가 있을 시 조종사는 국토부에 항공안전 의무 보고를 해야 합니다. 포항 철길숲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모범 도시숲으로 최종 인증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장 인증 현판이 포항 철길숲에 설치될 예정이며 산림청으로부터 도시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범 도시숲은 숲의 위치와 규모, 유지 관리, 시민 참여 및 만족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지정하는데 포항철길숲은 도시 녹지 네트워크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항시가 2017 포항 지진 그간의 기록을 담은 112로 지진백서 최종판을 책자와 이북 형태로 발간했습니다. 백서는 연도별 주요 활동을 기록해 담았고 특히 시와 피해 주민들이 지진 피해 구제법 재개정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고 노력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흥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 재생 사업의 세부 내용과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사업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수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교통사고와 범죄,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평가를 통해서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평가한 결과 경북은 광역도 단위 9곳 중에서 7번째로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북은 범죄 분야에서만 2등급을 받았고 감염병과 자살, 생활안전은 3등급, 화재와 교통사고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 수준은 1에서 5등급까지 나뉘며 1등급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북경찰청은 태풍 흰남노 당시 9명이 사망한 사고가 부실 대응 때문으로 판단하고 포항시 공무원 1명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등 5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다음 주 초에 열리면 늦어도 이달 안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들 외에도 10여 명을 굴구속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올해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위가 계속되면서 빙판길이 남은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까지 비나 눈이 가끔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요. 눈으로 내린다면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가 영하 4도, 울진이 영하 3도, 영덕과 포항 영하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도, 독도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3도, 독도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의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너울성 파도까지 강하게 일 수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지난주만큼 한파는 아니겠지만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